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광준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와 자연 등 확장성이 큰 이름으로 행정구역 이름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지명 변경을 통해 관계 인구 증가 등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부군이 2027년 동서 고속화철도 개통을 앞두고 역세권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섬 야간 경관 사업과 한옥타운 건립을 통해 관계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151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관광 발전 지수를 분석한 결과 강릉시가 1등급에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내연관계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광준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양 씨 측은 공소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며 이를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33살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군장교 양광준. 16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양 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지만 계획 범죄 여부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살인 등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양 씨는 지난해 10월 내연녀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양 씨는 내연 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양 씨는 체포 당시에도 우발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살해 전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했고 실제 범행에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정황과 범죄 행동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양 씨가 고의를 가지고 살인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행의 동기 그리고 그것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 그런 걸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형에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양 씨는 지난달 첫 공판 이후 재판부에 3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이를 유족 측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 씨 측은 이날 피해자 측에 보상할 의사가 있다며 합의를 위해 재판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6일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동서남북을 이용한 지명들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일제강점기 때 정해진 이름인데 여기에 일부 지명은 단조롭고 다소 엉뚱한 것에서 유래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역사와 자연 등 확장성이 큰 이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위들 위에 흰 눈이 소복이 쌓여 있습니다. 두 개로 쪼개진 채 누워있는 이 돌은 소세바위입니다. 원주시 흥양리에 있는 이 바위가 바로 소초면의 유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의 혀를 닮았다는 이 바위는 며느리로 인해 가세가 기울어졌다는 한 집안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정면의 경우 일제강점기 지안골의 이름을 딴 지안곡면과 정지안면의 앞글자를 따서 지정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이같이 크게 의미를 담기 어렵고 일제강점기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지역 명칭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원주시의 읍면동 지명들을 조사해 보면 일부 지명은 아주 그 유래가 명확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그런 지명들도 많이 있지만 간혹은 좀 개명이 필요한 그러한 지명이라고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초면에 사는 주민들도 지명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초 하면은 속초 뭐 이런 식의 의문을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초면도 뭔가 좀 임팩트 있는 뭐 치악산이라든가 뭐 이런 명산 국립공원을 따서 한번 이름을 바꿔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일단 공론화라도 시작해보자는 겁니다. 소초면은 구룡사를 포함해 대부분의 관광자원들이 치악산 국립공원 내에 있습니다. 게다가 면적의 70%가 치악산에 속해 있고 소초면을 흐르는 개천의 발원지가 대부분 치악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명 변경을 통해 성공한 사례는 가까운 영월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월군은 지난 2009년 서면을 한반도면으로, 하동면을 김삿간면으로 개칭하고 2016년에는 수주면을 무릉도원면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중동면을 산솔면으로 바꾸는 등 방위명으로 불렸던 행정구역을 지역 특색에 맞는 명칭으로 바꾸면서 유명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명 변경 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한반도 지형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또 훨씬 많이 느는, 또 방문객도 느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또 김삿갓면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김삿갓에 대한 어떤 역사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조명이 돼서 또 지역 방문객 이런 것들이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과 역사적, 환경적 측면을 살려 행정구역 명칭을 바꾸는 것도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151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 지역 관광 발전 지수를 분석한 결과 강릉시가 1등급에 선정됐습니다. 지역 관광 발전 지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조사해 발표하고 있으며 지역의 관광 수용력과 소비력, 정책 역량 등 43개 지표를 분석해 1에서 6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연간 3,500만 명이 방문하는 강릉시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1등급을 기록했으며 관광을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새해를 맞아 지역 기관단체장과 함께 올 한 해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은 2027년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을 앞두고 역세권 개발에 힘쓰고 관계 인구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서흥원 양구군수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은 지난해에도 104개 대회에 97개 전지훈련팀이 와서요. 한 30만 명 이상 오셨어요. 지역경제 효과는 309억 원의 효과를 봐서 역대 가장 많은 지역경제 효과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고, 앞으로도 우리 군의 지역 경기 활성화와 또 각 종목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좀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가 지난해 기업 투자 촉진지구로 좀 선정이 돼서 지금 제2 농공단지를 좀 조성 중입니다. 거기에는 기숙사도 같이 조성이 돼서 아마도 여기에 양구로 오시는 기업들이 큰 혜택과 기회가 좀 될 수 있을 걸로 판단해서, 또 결국은 그 자리가 있어야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되고, 또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 내수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또 가장 큰 기회가 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도 또 적극행정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양구 군정에 공감하고 또 만족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통이거든요.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또 많은 부분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저희들은 지난해 가장 좋은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서고속화 철도가 개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기반 시설이나 모든 인프라를 좀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많은 수도권에 계신 분들, 또 전국에 계신 분들이 양구를 방문하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스포츠 행정 복합타운이 조성이 되면은 아마도 관광과 체육의 행정부서가 그쪽으로 이전이 돼서 새로운 신 도시가 형성이 될 걸로 판단하고요.
체육과 관광은 무조건 양구에서부터 진행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한반도섬 야간경관 조명 사업을 비롯한 전망대 사업이 한 100억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꽃섬의 출렁다리가 함께 조성이 되고 파크 골프장 옆에 저희가 한옥타운이 또 형성이 돼요. 그러면 한 달 살기, 2달 살기, 6개월 살기가 되면은 아마도 우리 정주 인구도 중요하지만 또 생활 인구와 관계 인구가 양구로 좀 유입을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가 지역 경기 활성에 큰 초점을 갖고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참 너무 어려웠죠. 지난해 7월 30일인가요? 그날 환경부에서 수입전댐을 건설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좀 발표를 해가지고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정말 양구군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고 또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이 이제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걸개 대화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뜻과 마음을 우리 환경부에 전달이 됐고 아마도 그것이 잘 전달이 돼서 일단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백지화 될 때까지 우리 국민들과 함께 정말 완전하게 저희가 투쟁해서 반드시 수입전댐 건설이 반대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말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또 참여를 해주셔서 무난하게 해왔던 24년도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지난해보다도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걸로 예상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뜻과 또 저희 어떤 우리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 좀 믿어주셔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좀 살기 좋고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양구 군정을 펼쳐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째도 둘째도 양구 국민이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그런 양구군을 만들도록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너무도 감사드리고 건강은 분명히 또 해야 되겠지만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주시가 교육경비 예산 165억 원 가운데 18억 원을 학교시설 개선 사업에 투입합니다. 원주시의 교육경비 예산은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학습 프로그램과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 등의 교육활동과 학교시설 개선 사업에 중점적으로 사용됩니다. 올해는 관내 12개 학교시설 개선에 투입되며 금대초등학교 농구장 설치와 육민관 중학교 체육관 조성, 명륜초등학교 양궁장 신축 등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원주시 농산물 도매시장이 설 명절을 맞아 농산물 출하자 및 유통 종사자들의 휴무를 위해 설 연휴 기간 3일 동안 휴장합니다. 휴장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로 채소 품목은 31일 오후 5시, 과일 품목은 2월 2일 오후 5시에 경매를 재개합니다. 다만 설 연휴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에도 농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면 농산물 구매가 가능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17일부터 닷새간 학교장 입학 전형 고등학교 추가 모집을 진행합니다. 대상 학교는 특성화고와 대한특성화고, 일반고 특성화과 등 전기 고등학교와 후기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추가 모집 학교와 인원은 강원도 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구 산양 사향노루 증식보건센터 내 자연생태학습장에서 새끼 사냥이 포착됐습니다. 새끼는 지난 1일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어미는 센터에서 태어난 사냥입니다. 센터는 인위적인 접촉을 제한하되 사냥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